반갑습니다. 저는 기업 경영 트랙 뉴미디어 광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트랙 19학번 이필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성대학교에 편입한 후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시절 입시 실패로 인한 응어리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에 허송세월하던 나를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1년 준비 후 2021년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편입학 모집에 합격하게 됩니다. 합격 후 학교 생활에 대한 설렘과 걱정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들은 전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 노력의 결과가 온라인 수업이라는 사실도 허무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가지 트랙 선택이 필수였던 학교의 방침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1트랙은 기업 경영 트랙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상대로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기본이 없는 상황에서 아예 새로운 분야의 3학년 수업을 따라가는 건 벅찬 일이었습니다. 편입 전 제 전공은 콘텐츠 제작학과였거든요. 주로 영상을 만들고 관련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전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2트랙은 그나마 가장 비슷한 뉴미디어 광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트랙을 골랐습니다. 빠른 적응과 편입생 학점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이미지는 달랐습니다. 전적대 학점은 일부만 인정이 되었고 더구나 미술 실기시험을 통과한 학우들의 기본기와 센스를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제물을 단체 크리틱하는 시간에는 수준 차이에 위축되곤 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패키지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이었습니다. 첫날 교수님이 일러스트레이터 쓸 줄 모르는 학생은 이 수업 못 따라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툴 못 다루는 사람을 거수시키셨습니다. 전 당시 포토샵 몇 번 켜본 문외한 상태였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전적대 학점 인정이 안 돼서 삐끗하면 6학년까지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툴 숙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업의 목적은 한 학기 동안 브랜드 컨셉부터 로고 디자인, 구체적인 시제품의 샘플까지 직접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쌓아온 전공 지식을 모두 응용해야 하는 최고학년 수업이었던 것이죠. 정말 노력했습니다만 따라잡기 시간과 경험이 턱없이 모자랐고 이러다 다른 수업까지 망치겠다 싶어서 중독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능력이 부족해서 F를 받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디자인 툴을 비롯한 기본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과목을 수강하며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경영학 수업은 대부분 이론 수업이라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디자인 수업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주변 미대생 친구들에게 물어도 보고 관련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림도 연습해봤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해도 남들의 몇 배는 해야 그나마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인턴이나 취업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학교 생활에 적응도 버거워하는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계기가 된 수업이 있었습니다. 2022년 수강한 경영학 과목 기업가 정신이었는데요. 새로운 걸 창조하고 기획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기업 컨셉을 만들어보는 조별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편입생인 저는 4학년 수업에서 조원들보다 나은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중 전략을 바꿔 발표 자료와 시안 제작을 자처했습니다. 조원들 중 이미지 제작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투명하고 건강한 펫샵에 대한 수요를 떠올린 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시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시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원들이 만족하며 살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을 때는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당 수업에서 A를 받으며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제껏 의기소침했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 고학번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부족에 대한 비관과 자책이 아닌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전 더 이상 이도저도 아닌 편입생이 아니었습니다.
관점의 변화 하나로 여러 분야를 조금씩 아는 사람에서 다재다능한 복수 전공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후 과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원래 있던 디자인을 참고해서 그럴싸한 결과를 내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내 맘대로 진행해보는 과감함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상에서도 어려운 일에서 밝은 면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이 지금의 긍정적인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수업과 디자인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화 마케팅에 대한 제 꿈이 뚜렷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영화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관심이 많고 애정도 갖고 있거든요. 영화를 볼 때마다 엔딩 크레딧 어딘가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지나온 길들이 영화 마케팅에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자각한 후로 영화의 일부가 되겠다는 제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과제들을 해치우다 보니 진로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소됐습니다. 얼마 전 영화를 소개하는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을 글로 옮기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글이 쌓여갈 때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게시물을 제작할 때마다 발전하는 것을 느끼며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의 모든 일이란 영화가 개봉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영화 속 두 주인공은 각기 다른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두 사람이 한 회사에서 만나 갈등을 빚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각자의 아픔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류를 시작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두 주인공은 아픔을 인정하고 회복하며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는 겨울과 밤이란 소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상징하는데요. 겨울밤은 춥고 외롭지만 그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밤이 없었다면 지구 밖을 알 수 없었을 것이란 대사도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파를 두려워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로 인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어두운 공간에서 빛나는 플라네타리움, 따뜻한 색감의 겨울 햇빛을 통해 인생의 어둠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이는 새벽의 모든 밤을 미워하며 아침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전합니다. 영화가 끝난 후 제 학교 생활을 비춰보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편입 후 느꼈던 좌절과 어려움을 딛고 자신감을 되찾은 것처럼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와도 천천히 풀어나가다 보면 지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밤을 너무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니까.